안녕하세요. 일주론 강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무로 시작하는 일주, 그래서 무토 일주에 대한 공부를 하겠습니다. 무토는 갑, 을, 병, 정,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나오는 천간이죠. 그래서 무토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토는 견고하죠. 견고하다. 무게에 있는 큰 산이다. 무게에 있는 큰 산이다. 그러니까 큰 지리산 같은 산을 얘기하는 거겠죠. 견고하다. 산야의 땅으로 심고 거두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초목의 무성함을 의미하는 것이 무토다 이런 얘기죠. 쉼없이 자란 후에 풍성함과 여유로움을 의미하는 것이 무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춘하에 출생하고 지기가 윤습하면 물기도 있고 습하면 만물의 성장의 최고인 것이 기름진 땅이다 이런 얘기죠. 기름진 땅이다. 만약에 조열하면 마르고 열이 많으면 만물의 생장이 시들어 어렵게 되는 것이 우리가 땅의 본질이죠. 추동에는 가을이나 겨울에 태어나고 습하면 만물이 부패가 되지만 천간에 화기가 있으면 귀명이다, 귀한 명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가을 겨울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습하면 만물이 부패되지만 만약에 천간에 병화가 떠 있으면 화기가 있으면 귀명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무토는 비서나 참모를 채용할 때 사주에 무토가 있는 사람을 채용을 하면 좋다. 그래서 비서나 참모를 채용할 때 사주에 무토가 있는 자가 참모로서 적격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무토는 인체에 어디에서 해당하느냐? 위장, 그렇죠? 위장이나 근육, 그다음에 옆구리, 허리, 그다음에 비장 또는 피부 또는 췌장에 해당하죠. 췌장,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 그래서 무토가 상징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가? 무토는 하늘에는 노을, 땅에는 태산은 무토를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언덕. 그래서 이거를 강토라고 하죠. 강토. 강한 토의 기질을 얘기한다. 그다음에 성곽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제방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과묵하고, 그다음에 고집이 강한 것이 무토의 특성이죠. 무토의 특성이 고집이 강하다. 그래서 수용과 축적을 잘 하는 것이 또한 무토의 상징으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무토는 강인함과 투쟁의 신으로서 산에 질 좋은 양토를 상징하기도 하죠. 이와 같은 무토의 성정은 토일주는 일단 토는 뭐예요? 신용이 생명이죠. 그렇죠? 토일주는 신용이 생명이다. 만약에 무토일주는 신앙이 독실하고 건강하게 잘 자라기 때문에 비만 체구가 되기 쉬운 것이 무토입니다. 무토일주는 좀 약간 비만, 뚱뚱하다 이런 얘기죠. 저도 뭐 뚱뚱하긴 하지만 저는 무토는 아닙니다. 일단 무토는 오래돼서 묵은 소리를 잘한다. 묵은 소리 잘하고 그 다음에 후덕하다. 그리고 털털하다. 이런 것이 무토의 장점이죠. 성정이죠. 다른 사람이 반대 의견을 내도 그 반대 의견을 잘 수용하고 그것을 따르는데 인색함이 없는 것이 무토의 성정이다 이런 얘기죠. 동화력이 있고 다른 사람과 같이 화합하려는 동화력이 있고 중화된 중심의 성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중재 역할을 잘 하는 것이 무토의 성정이죠. 또한 무토는 성실하고 그다음에 신용을 중시하고 그다음에 중용의 미덕을 지키는 것이 무토의 성정이다 이런 얘기죠. 높은 산에서 이렇게 보듯이 관찰 능력이 뛰어나요. 그래서 관찰 능력과 사람을 파악하는데 뛰어난 능력을 가진 것이 무토 일주들의 성정이다 이런 얘기예요. 무토는 높은 산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듯이 모든 만물을 다 볼 수가 있죠. 산에 올라가면. 그래서
다른 사람을 파악하는 데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토일주의 특징이다 이런 얘기예요. 뛰어난 안목 그리고 사물에 대한 관찰 능력 뭐 같은 얘기가 되겠죠. 뛰어난 안목과 사물에 대한 관찰 능력이 있다. 그래서 공부를 이렇게 낮은 방식의 학습 방법, 반복 학습 방법 한 걸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함으로써 머릿속에 각인을 시키는 학습 방법이 제일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화일주를 공부를 할 때. 그 다음에 안목과 관찰 능력이 뛰어나서 조직의 충성심과 책임감이 강한 것도 무토의 성정이다. 안목도 좋고 관찰 능력도 뛰어나서 또한 조직의 충성심 또 책임감도 강한 것이 무토의 성정이다. 참모로서 좋은 일주다 이런 얘기를 아까 했었죠. 일단 무토는 신의를 버리지 않는다. 신의를 버리지 않고 의지가 강하다. 의지가 강하고 굳센 것이 무토의 성정이죠. 그 다음에 신앙심이 돈독하다. 신앙심이 돈독한 것도 무토의 성정에 해당한다 이런 얘기예요. 주위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끌어안는 표현력으로 호감을 많이 사는 것도 무토의 성정에 해당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일단 뭐 세월은 바뀌어도 묵은 소리를 잘한다. 아까 얘기했었죠. 무토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산의 성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묵은 소리를 잘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어린애가 늙은이 소리 하는 거죠. 어린아이가 어른 소리 하듯 하는 것이 무토를 나타내는 거예요. 무토는 또한 남을 공경할 줄 알아. 남을 공경할 줄 알고 인사성도 있고 그다음에 예의가 바른 거. 화일주들도 예의가 바르죠. 무토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의가 바르다 이런 얘기예요. 목에 극이 심하면 목국토하죠. 그래서 목이 극을 많이 하면 간교한 마음을 갖게 된다. 사주에 목이 많으면 간교한 그런 마음도 있다. 목이 나무가 흙을 파고들어서 흙을 다 뒤집어 놓죠. 그래서 간교한 마음이 생길 가능성이 많은 것이 무토다 이런 얘기죠. 만약에 수가 왕하다. 수가 왕하면 토국수하죠. 그래서 재물을 탐할 수가 있는데 너무나 수가 왕하면 돈 걱정을 하고 그 다음에 생활 걱정을 하기 때문에 마음이 답답하다. 그래서 적막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토다 이런 얘기예요. 이와 같은 무토는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가? 무토는 태산처럼 크다 이런 얘기죠. 태산처럼 튼튼하고 변함이 없고 그 다음에 생각이 깊은 것이 무토일주의 성정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언행이 일치한다.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이 무토일주의 가장 큰 장점이죠. 언행이 일치하고 온화하고 그 다음에 중화하고 그 다음에 성격이 원만한 것도 역시 무토의 장점에 해당한다 이런 얘기예요. 성실하고 도량도 넓고 그 다음에 관대하다. 그래서 반대 의견이 있어도 그 반대 의견을 잘 수용하고 따르는 것이 무토의 장점이다 이런 얘기죠. 인색하지 않다. 인색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마음이 강하다 그랬어요. 인색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마음이 강하다. 누가? 무토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일단 중화된 성격을 가지고 있죠. 중화된 성격으로 중재 역할을 잘한다. 중재 역할을 잘하고 무엇을? 신용을 중요시한다. 무토는 신용은 좋다 이런 얘기예요. 높은 산이라고 했어요. 높은 산으로 관찰 능력이 뛰어나서 사람을 파악하는데 뛰어난 능력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조직의 구심적 역할을 한다. 조직의 구심적 역할을 한다. 충성심과 책임감도 강하다고 그랬죠. 신의를 버리지 않고 의지 또한 강한 것이 무토의 장점이다. 신앙심과 포용력이 있는 것도 무토의 장점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묵은 소리를 잘한다. 그러니까 세월이 바뀌어도 지난 얘기를 잘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무토는 어떤 단점을 가지고 있는가? 만약에 토가 중화를 잃으면 과목이 너무나 지나쳐서 답답하죠. 너무나 답답하다 이런 얘기예요. 중화를 하지 못한다면 또한 중화를 하지 못하면 무뚝뚝하고 무표정한 인상으로 인간미가 없다. 인간미가 없었죠. 뚱 하고 있다는 얘기죠. 뚱 하고 있으면 인간미가 떨어진다. 역시 이 토가 중화를 잃으면 인정이 없고 소신이 없는 모습을 나타낸다. 무엇을 하면 토가 중화를
잃으면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런 얘기예요. 일단 무토는 대범한 성정을 가지고 있어요. 대범한 성정이지만 너무나 태가하면 편협돼서 한쪽으로 치우쳐서 좁아져 가지고 자신을 너무 믿게 된다. 내가 최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무토는 황소고집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아집과 독선으로 상대의 말을 무시하는 그런 경향도 있다. 이거는 무토의 단점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사리 판단이 현명하지 못하고 의견 충돌이 잦은 것도 무토의 단점에 해당한다 이런 얘기죠. 불급되면 때가 불급이 되면 신의가 없고 인석해서 자신만을 위하는 그런 독선을 발휘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이 무토의 단점의 하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지도 못하고 부실하게 잘 놀랜다. 강한 고정관념이 있어가지고 과거에 집착하는 지난 일에 너무나 집착하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토의 단점이다 이런 얘기죠. 무토는 또 어떤 단점을 가지고 있느냐? 생각은 많아. 생각은 많은데 행동이 느리다. 그래서 그런 지체함이 많은 것이 무토의 단점이다. 생각은 많고 행동은 느리니까 그런 지체가 되겠죠. 지체성이 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기회를 잘 놓친다. 기회를 놓치고 작은 일에 무심하게 넘어가는 경향이 있다. 기회를 잘 놓치고 작은 일을 무심하게 넘어가는 그런 경향이 있다. 그 다음에 무토가 흉신인 경우에는 포용력이 없고 깡패 같은 기질을 보이기도 하는 것이 단점이다 이런 얘기죠. 무토는 일단 우유부단할 수도 있어요. 우유부단해가지고 좋은 게 좋다라는 식의 줏대 없는 평을 듣기도 한다. 우유부단한 사람들이 그래 이래도 저래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줏대 없다는 그런 평을 듣기도 하는 것이 무토의 단점이다 이런 얘기죠. 그럼 무토는 건강은 무엇을 조심해야 되느냐? 무토가 신약하면 즉 수목이 왕하게 되면 소화기 계통이 약하고 여성은 동절에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자궁이 내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강에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럼 무토는 직업으로서는 뭘 갖는 게 좋을까? 무토의 직업은 부동산 중개업, 토건업, 그 다음에 군인이나 산림업, 영농, 운동선수, 만약에 학업으로 간다면 문과 또는 직업은 여관업이나 골동품, 도자기, 관광산업에 인연이 있다. 이런 무토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무진일주는 육식갑자에서 몇 번째에 해당하느냐? 갑자, 을축, 병인, 정묘, 무진 해서 5번째에 해당한다. 몇 번째? 5번째에 해당하는 일주가 무진일주다. 그래서 무진은 일단 지지의 화계와 그 다음에 천라지망 그리고 지는 뭐예요? 지는 수해고죠. 수해고. 그러니까는 무토가 수를 극하니까 재물이죠. 그러니까 재고를 깔고 앉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천여, 그 다음에 무지는 백호살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신살에 대한 것은 다른 강좌를 통해서 공부를 하도록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무진일생은 어떤 성장을 가졌나? 청간도 무토, 밑에도 진토. 그래서 전부 뭐로만 되어 있어요? 토로만 되어 있죠. 그래서 무진일주는 나무 한 그루 풀 한 폭이 없는 땅이다. 나무도 한 그루도 없고 풀 한 포기도 없는 땅으로 헐벗은 민둥산, 대머리산을 일반적으로 무진의 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 지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수고라고 했어요. 수고. 그래서 토국수 하기 때문에 재고이죠. 그래서 수의 고이기 때문에 물이 많이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질퍽한 땅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그래서 무진을 무르다. 그래서 여자와 돈에 대해서 관심도 많은 일주가 무진일주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무토가 지지에 진을 깔았을 경우에는 12운성에 어디에 해당하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진토를 깔 수 있는 5개의 천간은 뭐가 있을까요? 갑진, 그 다음에 병진, 그
그다음에 무진, 경진, 임진 이렇게 있는데 갑목이 진토를 깔았을 때는 어디에 해당하는가? 12운성의 쇠지에 해당한다. 그래서 병과 무는 화토 동법에 의해서 똑같이 어디에? 관대지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경금이 진을 깔면 양지에 해당하죠. 그 다음에 임수가 진을 깔면 묘지에 해당한다. 그래서 갑진은 쇠지, 병진은 무진과 같이 관대지, 그 다음에 경진은 양지, 그 다음에 임진은 묘지에 해당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진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면은 을계 무가 들어있죠. 지장간에. 그래서 무토가 을목을 봤을 때 목극토 하죠. 그래서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뭐다? 정광. 그래서 토국수에서 정제. 그 다음에 같은 토이기 때문에 음양이 같기 때문에 비견. 음양이 다르면 뭐예요? 겁제죠. 그래서 용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동물의 성격에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 물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용은 신화에 나오는 동물이죠.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동물은 아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설화에서 용은 물의 신이다. 용은 물의 신이다. 그래서 예시나 예언자적인 존재로서 일반적으로 임금님들은 용포를 입죠. 그래서 용은 왕권을 나타낸다. 그래서 용의 머리는 일반적으로 낙타, 뿔은 사슴, 그리고 눈은 토끼를 닮았고 귀는 소를 닮았고 목은 뱀을 닮았고 배는 신을 닮았고 비늘은 잉어, 그 다음에 발톱은 매, 발바닥은 범과 같다라고 설화에서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이 용은 한 연못에서 둘이 살지는 못한다. 그래서 한 연못에서 두 마리가 살지 못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욕심이 좀 많은 거죠. 그래서 용은 어때요? 변화무쌍하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무지는 어떤 성격을 가진다? 무지는 밑에 뭐라고 그랬어요? 재고를 깔고 앉아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금고를 깔고 앉아서 로또를 맞는 그런 일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무지는 일단 중후하고 진득한 그런 성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무진 일주들의 직업은 무엇이 있는가? 그래서 문교나 그 다음에 행정, 농림, 수산지 또는 은행이나 토건업 또는 광산업, 그 다음에 농축산업, 그 다음에 종교인들도 무진일주가 많이 있죠. 그 다음에 연예인의 인연이 있는 일주가 무진일주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무진일생의 성정을 살펴보면 일단 사람은 우직하다. 사람이 우지식하고 또 우직하고 고지식하다. 고지식하고 사람이 호인이다. 그래서 고집이 세다 하는 것도 무진일주의 하나의 성정이다. 그래서 고집센 것은 집안에서도 똑같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처자나 또는 부인일 경우에도 남편이나 자식들한테 고집이 센 거는 알아주는 게 무진일주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토는 신용이 좋다고 그랬죠. 역시 무진도 마찬가지로 신용은 대단히 좋다. 그래서 성공의 기회를 찾기 어렵다. 왜? 기회를 얻어도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일주가 무슨 일주? 무진일주다 이런 얘기죠. 일단 재고를 깔고 앉아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무진은 뭐예요? 백호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남녀공이 부부궁이 좋지 않다. 그래서 이별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무진일주들은 기술적으로 직장을 구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무진일주는 사업하는 것보다는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 특징이다 이런 얘기죠. 일단 사업을 하게 되면은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은 사업이 성사가 되었다, 일이 성사가 되었다가도 무너진다. 왜? 지지가 수토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너진다, 진흙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사업하는 것보다는 직장 생활하는 것이 무진일주한테는 유리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용은 변화가 무쌍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조화가 비상하다. 나무의 돈이라도 항상 주머니 속에 재고를 깔고 앉아있기 때문에 주머니 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진일주다 이런 얘기죠. 여기도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일단 재고를 깔고 앉아있기 때문에 남자들의 경우에는 부인을
깔볼 수 있는 것이 무진일주다. 그래서 무진일주는 진중에 뭐가 있어요? 을개가 있죠. 을개. 그래서 을개가 있어서 을은 뭐예요? 을은 관이죠. 그 다음에 개수는 뭐예요? 재고죠. 재죠. 그래서 재생관을 하죠. 재상. 그러니까 재관이 상생을 하고 있는 일주가 무진일주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귀인이다. 그래서 귀인으로 부귀하는 명이다. 부귀의 명이다. 라는 것이 무진일주의 특징이다. 이런 얘기죠. 일단 이상이 굉장히 크죠. 이상이 원대하고 그 다음에 저력이 있다. 저력이 있고 일단 우식하고 뭐한다? 우식한 사람들이 좀 고지식하죠. 그래서 우식하고 고지식한 것이 무진일주의 특징이다. 일단 무토들은 일반적으로 어떻다고 그랬어요? 체격이 좀 크다고 그랬죠. 그래서 비만체구다. 몸집이 좀 크니까 중후해 보이죠. 그리고 호인이고 그리고 중재 역할을 잘한다고 그랬었어요. 무토를 배울 때. 그래서 중간 역할을 잘하는 것이 무진일주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업을 할 때 비서나 또는 참모는 무토를 가지고 있는 부하나 비서를 선호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있으면 옆에서 참모 역할을 잘한다. 일단 화합과 환경 적응력이 좋다. 그래서 주위의 친구가 지나칠 정도로 많은 일주가 무진일주다. 이런 얘기죠. 일단 신용도 있고 그 다음에 의리도 있고 그래서 신과 의를 잘 지키는 명이다. 그렇지만 고집이 세고 주체가 너무 강해서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마음씨는 착하고 또 인내심이 있고 성실한 것이 무진일주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외적으로는 호방하다. 외적으로는 하는 호방한 성격이지만 내적으로는 고독이 있고 고독성이 있고 약간 소심한 것도 무진일주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백호, 무진백호였죠. 백호이기 때문에 노기가 많고 초조하고 난폭하고 남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는 것도 백호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일단 지나침이 많아서 고통과 시련을 거치는 인생으로서 풍파와 실패가 많은 것도 무진일주다. 이런 얘기죠. 무진일주는 좀 특별한 경우인데 꼭 그런 건 아니죠. 형제가 일찍 죽는 아픔이 있다. 일반적으로. 그렇지만 주위에 어떤 글자를 포진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씩은 달라진다. 뭐 이런 얘기는 항상 머릿속에 기억을 해둬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공부는 항상 반복하는 나선식 학습 방법이 가장 좋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일주로는 공부를 할 때도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무진일주는 일단 성격은 술을 만약에 본다. 그러니까 무진일주가 술을 보면 진술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진술충에서 개수가 튀어나오죠. 개수가 튀어나와서 처한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무진일주다. 진술충을 하게 되면 깨지게 되죠. 그래서 재고가 깨진다. 그래서 다음 백호죄이기 때문에 제가 백호로 인해서 발생하는 죄이기 때문에 재우는 횡재수가 있다.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복권에 당첨될 수 있는 일주다 그랬어요. 재우는 극과 극을 달려서 거지 아니면 재벌이 되는 일주가 무진일주다. 이런 얘기죠. 일단 재성이에 암합을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재성이 암합을 하기 때문에 다른 주에 재성이 있으면 또 재성이 있으면 첩을 또 가질 수 있는 유척지명이다. 이런 얘기죠. 재성이 암합을 하기 때문에 다른 주에 연이나 월이나 시에 또 재가 있으면 또 첩이 있는 그런 명이 무진일주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무진일주에 남자는 그럼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무진일주의 남자는 일단 자기는 똑똑한 체한다. 자기는 똑똑한 체하지만 어리석을 정도로 고지식한 면이 있다. 그래서 박력이 부족해서 건달인 경우가 있더라. 누가? 무진일주가. 무진은 백호이기 때문에 실패가 많고 그 다음에 고독한 일주가 무진일주다 그랬어요. 만약에 상격이 되면 토건업이나
광산업, 공무원, 교육자, 의학업 등에 진출하여 성공을 하지만 대체적으로 가정사가 빈곤하고 일만 많은 노무직이다. 기술을 가지고 운전이나 배, 음식물에 종사하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기술을 가지는 것이 좋다 이랬어요. 만약에 법을 어기게 되면 평생 헤어날 길이 없다. 법을 어기게 되면 평생 헤어날 길이 없는 일주가 무진일주다 이런 얘기예요. 처궁도 부인궁도 배우자궁도 불행해서 평생 배우자가 잔병으로 신음하거나 또는 사별해서 호랍이 신세가 되는 경우가 많다. 누가? 무진일주가. 또한 무진일주 권명은 일단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무진일주는 뭐라고 그랬어요? 호인이라고 그랬죠. 호인이라서 뭐가 많다? 인정이 많다. 인정이 많다. 그렇지만 화가 난다면 앞뒤를 가리지 않는 성격이 무진일주다 이런 얘기예요. 스스로 근심을 만들고 꽁 하는 것도 그런 성격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죠. 속으로 뭐가 많아? 비밀이 많다. 그래서 내신 비밀이 많아서 문교나 행정, 수사나 농림 근무에 가능하고 그다음에 은행 근무에 가능하는 근무를 하는 일주가 무진일주다 그랬어요. 만약에 그 진토는 좋더라고 그랬죠. 스토라고 그랬죠. 스토라고 그랬으니까 물기가 많아서 뭐 뻘밭 또는 진흙밭 뭐 이런 걸 연상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90%가 됐다 하더라도 10% 때문에 무너질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무너질 수가 있는 것이 무진일주다. 그러니까 항상 매사에 견고하게 하는 것이 좋겠죠. 만약에 천간에 병화가 떠 있다면 이런 거는 사라질 수가 있겠죠. 진토 위에서 무토, 태산 밑에, 그러니까 무토는 큰 산인데 그 밑에 진토가 뭐예요? 뻘이에요. 흙이 뻘, 물이 많아. 그러니까는 큰 산이 어떻게 돼? 무너질 염려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유를 한다 그러면은 매립한 곳에 위에 또 산이 생긴 경우 뭐 이런 경우가 되겠죠. 그러니까 매립한 땅에다가 큰 건물을 지으면은 어떻게 무너질 염려가 있는 거와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러면은 무진일주의 여자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여자는 뭐라 그랬어요? 천상 재성이고 백골이기 때문에 남편 떡과 자식 복이 없다. 남편 떡과 자식 복이 없기 때문에 평생 먹고 살기 힘든 것이 무진일주다. 그래서 특별한 기술을 갖지 않으면 생활하는데 많은 불편을 갖는다 이런 얘기죠. 남편이 있어도 자기가 벌어야지 남편이 온전하고 집안에만 있는 여자면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가거나 또는 사별할 수가 있는 것이 무진일주의 여자다. 자식복도 없는 사람이 무슨 죄가 많아서 무슨 원수로 자식은 그렇게 많이 낳는지 그렇지 않으면 자식이 없을 팔자다. 그렇죠? 자식복도 없는 사람이 왼수로 자식을 이렇게 많이 낳든지 아니면 자식이 없는 팔자다. 많거나 아니면 작다 이런 얘기죠. 일단 무진은 고집이 세다 그랬어요. 그래서 고집은 황소고집이다. 그래서 자기 고집이 세서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여자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여자다.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음식물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런 얘기죠. 애교도 없고 그다음에 중성적 기질로 남편 복이 없는 것이 무진일주의 여자들아 이런 얘기죠. 자기가 벌어서 먹고 남편을 먹여 살리는 일주가 무진일주다 이런 얘기죠. 지금까지 무진일주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